주식 농부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PSK홀딩스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 분석 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PSK홀딩스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상승에서 최근에 좀 많이 빠졌죠. 최근에 좀 빠졌는데 다시 또 반등을 준비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PSK 등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 지주사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에 최근에 나왔던 이슈입니다. 6월 5일에 나왔던 이슈네요. 삼성전자 HBM 호재의 반도체 소부장주 동반 상승했다는 제목이네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고대역 폭 메모리 즉 HBM의 테스트 인증에서 실패한 적이 없다는 엔비디아의 입장이 나오면서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다. 반도체 소부장 전반이 강세를 띈 것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즉 CEO가 삼성전자 HBM 테스트 인증에서 실패한 적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황 CEO가 대만 타이베이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담에서 삼성전자는 아직 어떤 인증 테스트에도 실패한 적이 없지만 삼성 HBM 제품은 더 많은 엔지니어링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소식에 동사와 함께 DI, 어버브 반도체, 하미 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동진 세미캠 등이 동방 강세를 보였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HBM 관련된 호재, 삼성전자 기존에 같은 경우는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거의 독점으로 이제 납품을 했잖아요. SK 하이닉스에서 독점했다가 이제는 삼성전자까지 이제 뛰어들었다. HBM 관련돼 가지고 뛰어들었다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좀 상승했다가 주가 빠졌던 배경 같은 경우는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이 동반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돼 가지고 물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에서 떨어진 것도 있지만은 그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도체 미국의 대형 기술주들이 빠진 배경을 일단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빠진 배경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기가 지금 위축이 되고 있다. 이런 모멘텀으로 지금 주가가 흔들리고 있다. 내려가 조정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 미국의 경기가 위축이 된다. 경기가 위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중앙은행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금리를 내려주겠죠, 당연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미국 경기가 위축이 된다. 미국 경기가 위축이 된다. 그 말은 뭐냐? 올해 최소한 한 차례, 많으면 두 차례, 한 차례에서 두 차례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 금리 인하가 베이비 스텝일지 빅 스텝일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0.25%포인트 내릴지 0.5%포인트 내릴지 모른다는 거죠. 예전에는 기존에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기존금리 인하를 올해 하반기에 한 차례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점점 그게 좀 더 두터워지면서 두 차례는 할 거다. 그러면 조금씩 진전이 돼가지고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0.25%포인트가 아니라 0.5%. 그러니까 기존에는 하반기에 0.25%포인트 한 차례만 인하한다는 그런 관점이었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두 차례, 거기서도 첫 번째는 0.5%포인트. 그러니까 기존에는 0.25%포인트 인하에서 요즘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 0.5%, 두 번째 0.25%. 그래서 0.75%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한다는 시점까지 현재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경기 인하로 인해서 경기가 좀 둔화됨에 따라서 금리를 인하한다. 거기에 오히려 호재를 작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관점을 다룰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대형 기술주는 계속 상승했습니다. 자, 미국에 달러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 환율을 보통 얘기하잖아요. 뭐 달러원 환율, 달러 엔 환율, 뭐 이런 식으로 환율할 때 기준이 달러입니다. 그러면은 달러는 어떤 것과 환율을 낼 때 달러는 어떤 걸 기준으로 또 할까요? 그걸 확인하는 게 바로 이제 달러 인덱스라는 건데, 달러 인덱스라는 거는 주요 6개국의 통화하고 관련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지수가 바로 달러 인덱스가 되겠죠. 달러 인덱스 기준은 달러와 가치가 되고, 달러와 가치가 되면 우리 환율 같은 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달러와 가치가 떨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의 대형 기술주이 떨어지는 것 같은 경우는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정을 보인다.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은 안전자산, 미국 중심의 안전자산에서 신흥국 중심의 위험자산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흔히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으로 선회한다, 바뀐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진국 FTSE 지수에는 대한민국 선진국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하는 FTSE 지수에서는 대한민국은 선진국인데, 자, 미국 중심의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MSCI에서는 바로 우리나라는 이제 신흥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SCI 기준으로 우리나라 신흥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떻다? 위험자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그러면 미국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몰려올 가능성이 높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면 좀 두 가지 투트랙을 보셔야 됩니다. 미국의 기술주가 떨어진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우리나라 기술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시장으로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을 할게요. 자, PSK 홀딩스 오늘 종가 보시게 되면 9.38% 상승하면서 51,300원에 마감했습니다. 자, 주가 상승했다가 미국 대형 기술주들이 주가를 조정 보이면서 조정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어떻습니까? 미국 대형 기술주를 볼 게 아니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보셔야겠죠. 미국 기준금리 인하하면 어떻다? 선진국의 안전자산에서 신흥국 중심의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참고적으로 신흥국인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의 수혜가 될 수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주가의 저항대와 지지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51,300원에 마감했는데요. 자,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52,000원, 2차 저항대 58,000원, 3차 저항대 62,000원, 4차 저항대 69,000원, 그리고 74,000원과 81,000원권이 됐습니다. 81,000원부터는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오늘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47,000원, 2차 지지대 43,000원, 그 밑에 39,000원과 33,000원, 3만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동향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 동안 20만 5천 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현재 트레이딩하고 있죠. 기관 한 달 동안 23만 8천 주를 팔았는데 전반적으로 계속 팔다가 최근에는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현재 트레이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금투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보험은 순매수, 투신도 순매수, 연기금도 순매수, 사모펀드는 트레이딩 권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 투신, 연기금 위주로 보세요. 그리고 금투하고 사모펀드는 최근에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기 때문에 순매수로 전환되는지 A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는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습니다.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0.89%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동사는 1조 1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중소형주입니다. 3조 7천억 원 이상은 대형주, 이하는 중소형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최대 지분율은 68.2%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는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책임 경영 확인 차원에서 최대 지분이 30% 이상이면 책임 경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68% 최대주 지분율이기 때문에 현재 책임 경영하고 있고요. 국민연금에서 5% 정도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900억 원대에서 올해 1,700억 원대, 내년도 2,300억 원대가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270억 원대에서 올해 680억 원대, 내년도 940억 원대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내실도 계속 키워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기 실적 보시도록 할게요. 작년 1분기부터 영업이익 기준으로 말씀을 할게요. 작년 1분기 영업이익 30억 원대, 2분기 80억 원대, 3분기 때는 소폭 10억 원 미만 나왔고 4분기 같은 경우는 140억 원대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작년 1분기 영업이익 35억 원 대비 올해 1분기 154억 원,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죠. 2분기 같은 경우는 작년에 80억 원에서 올해 156억 원, 3분기 작년 9억 원에서 올해 182억 원, 4분기 작년에 140억 원에서 올해 187억 원이 예상되면서 매 분기별로 작년보다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은
올해부터 짧으면 3년, 길면 5에서 6년 동안 호황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 부채비율은 17%이기 때문에 거의 무차입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유보율은 3000%가 넘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률은 39.99%, 거의 40%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는 내년도 예상 EPS는 5,058원이고요. BPS는 22,875원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는 단순 참고하고 미래를 보고 투자하겠죠. 내년도 예상 EPS 5,100원 기준 현재 밸류에이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5,100원이면 현재 51,300원입니다. PER 10배구원입니다. 제가 항상 분석할 때 그런 말씀 드립니다. 자, 영업이익률 대략적으로 40% 나왔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군들이 대부분 어떻습니까? 코로나 당시에 진단키트주들이 영업이익률 40%대였거든요. 그 종목들이 당시에 PER 100배구원이었습니다. 동사 내년도 예상 영업이익률 39.99%, 그러면 40%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동사 주가 위치 PER 10배입니다. 진단키트는 똑같은 영업이익률 40%대에 불과할 때 PER 100배, 동사는 PER 10배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가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적정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는 PER 30에서 35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여러분 계산을 들어보세요. 5,058원 곱하기 30에서 35배가 적정 주가 수준입니다.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동사 매출액은 공정 장비 쪽에서 반도체 공정 장비에서 87%, 그리고 부품 쪽에서 12.98% 매출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본금 변동 내역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최근에 본 유상증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물은 없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 튼튼한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안심하셔도 되겠죠. 관계사항이 연결되는 회사 PSK가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부품 판매하는 자회사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SK 홀딩스 오늘 종가 51,30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조는 개인의 평균 매수단가 52,000원대, 평균 매도단가 52,000원대입니다. 기관의 평균 매수단가 52,000원대, 평균 매도단가 52,000원대이고요. 외국인의 평균 매수단가 5만원대, 평균 매도단가 51,000원대입니다. 참고적 동사 같은 경우는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고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BPS가 18.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멘텀으로는 삼성전자가 HBM 호재에 따라서 반도체 현재 소부장주의 동반 강세를 보였다. 관련돼 가지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HBM 테스트 관련돼 가지고 삼성전자 실패한 적이 없다. 이런 모멘텀이 발현됐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47.9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 추세는 58.8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 1차는 58,000원, 2차는 69,00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47,000원, 2차는 43,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PSK 홀딩스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